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오후인데요. 주말에 증시에 다음 내일부터 시작될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후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그런 종목들을 최근에 이제 정기주총이 끝나서 확정적인 회사의 재무 제표가 공시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어떤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결코 어떤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보는 지극히 주관적인 시황관에 따라서 종목을 분석한 것이니까 최종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주 일단 4월에 첫째 주 증시, 4월 10일까지 보면 벌써 4월 달도 3분의 1이 지나간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지금까지 3월 말서부터 비교적 흐름이 하나 특이한 거라고 하면 그동안 개인들이 외롭게 이 시장을 혼자 매수하면서 버텨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시장을 훨씬 안정적인 그 모습으로 보여줬죠.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이 훨씬 과거보다 이제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무게감이 훨씬 좀 줄어들어서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면 기관들은 여전히 조금 매도에 우세한 그런 모습이지만 무작정 매도라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 모습들이거든요. 우선 간략하게 전체적인 시황으로 보면 다음 주 초반에 시장이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뉴스들이 좀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고 시장에 다음 주에 특히 관심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종목 몇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기금이 국내 증시 편입 비율을 4월 9일 날 지난 주말에 잠정적으로 비율을 1% 상향하는 걸로 결론을 냈죠.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3월 말부터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에서 국내에서 너무 매도에 치중을 한다. 그런 비난들이 좀 많았죠. 실적도 좋아지고 하는데 연기금이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물론 이제 운용을 당연히 보수적으로 잘해서 수익을 남겨주는 게 연기금의 본연의 자세이긴 한데, 그래도 일방적으로 비중이 높은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계속 매도로 일관하니까 어느 정도 개인들의 부담이 많았죠. 그래서 선거 전에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결론을 내는 게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선거 이후로 미뤘는데요. 4월 9일 날 전격적으로 당초 1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에서 1%를 상향시켰다고 하는 점, 이 문제 때문에 시장이 조금 다음 주 주초에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오늘 뉴스로 나온 것 중에 LG와 SK가 그동안 특허 분쟁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었는데 4월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양측이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뉴스로 LG와 SK의 뭐 구체적인 합의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이 시장에서의 그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죠.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하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기차의 그 우리나라 그 3사 이 역할이 대단히 컸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원만하게 타협에 이르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이야기고요. 또 아울러서 SK가 SKI 테크놀로지, SKIT의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그 회사가 5월 중에 공모주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한다. 또 이런 일정이 또 발표가 됐죠. 공모가 7만 8천에서 10만 5천 원, 약 5조에서 7조 이 정도의 그 시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공모주 시장이 좀 활기를 띨 그런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죠.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연일 강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4월 14일 날 우리 시간으로 4월 14일이니까 미국 시장으로 4월 14일 날 우리 시장으로는 4월 15일이 되겠죠.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 상장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비트코인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그 상승 흐름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상장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 직상장 방법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 약 100조 원 정도 이제 쿠팡에 이어서 안정적으로 얼만큼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히트를 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 주가가 또 좀 단기적인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빗썸에 지분 매각하고 업비트,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 이런 것들이 큰 재료가 돼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비트코인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또 주말에 대략 한 7,800만 원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시세도 좀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업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재 시간 비트코인의 거래 동향인데요. 지금 현재 7,800만 원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번에 고점 거의 8천만 원을 근접한 그런 7,900만 원대까지 근접했다가 좀 소폭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그 비트코인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초반부터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또 크래프톤도 4월 8일 날 주권 상장 예비 심사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심까지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상반기 중 실적 제출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7월에서 8월 또는 9월, 늦으면 9월까지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4월, 5월 중에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쪽으로 그 주가의 그 매수세가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 양쪽에서 여당이 전부 다 참패를 하면서 대선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이제 또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새롭게 이제 대선의 그 시계도 빠르게 벌써 이제 내년 3월이니까 이제 11개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금년 10월이면 대개 여야 후보의 그 윤곽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 같은 그 장중에 그 변화가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 이제 이거는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게 이제 주식 시장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차트로 분석을 한다든가 뭐 기업을 그 거래량을 보고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거의 그 미치질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대선 테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기술적인 매매라든가 또는 기본적 분석으로 할 그런 여지가 없어서 대선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저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지난 주말에 4월 금요일까지 매매가 되고 4월 12일, 14일 거래 정지가 들어가면서 4월 15일부터 액면 100원으로 5분의 1로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재거래되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그 고객님들도 그렇고요. 한번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 이 그 액면 분할에 대해서도 이걸 처음에 2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 고점이 51만 원 정도 찍고 주가가 그때 뭐 코로나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거쳐서 다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상승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는 어찌됐든 개인들이 좀 액면 분할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이게 최고가로 끝났고요. 시간 외에서도 56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보였었죠. 아무래도 이제 55만 8천 원이다 보면은 이게 5분의 1로 나누면 11만 한 6천 원 정도? 한 뭐 11만 600원 요 언저리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액분 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첫날 대개 흐름이 시초가의 그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하는 과거 삼성전자의 사례들이 많이 참고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하고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단순 절대 가격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요. 이미 네이버는 액면을 100원으로 분할해 놓은 상태에서 38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카카오톡이 다시 이제 카카오가 액면을 100원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11만 원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가라는 메리트가 카카오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액면 분할은 물론 회사의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1.8,800만 주가 있는 거를 5배로 늘려서 약 한 4억 4천만 주 정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식 수만 쪼개기로 나눈다는 이런 개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5만 원에 있을 때보다는 11만 원대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심리적으로 저가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삼성전자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주가가 만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액면가를 100원으로 쪼개면서 지금 8만 4천 원대, 물론 9만 원도 넘어갔었고요. 10만 전자라고 해서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그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과거 액면가 5천 원으로 기점으로 뒀을 때 지금 400만 원을 넘는 그런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액면 분할의 이 과정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아직도 삼성전자는 250만 원, 300만 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여하튼 어떤 면에서 카카오가 다시 또 기업이 그 액면 분할한 다음에 재상장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미 액분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첫날 주가가 무리하게 많이 오르면 경계성 매물 이런 걸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봐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는 점에서 4월 15일 날 재상장되는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기울여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4월 달에 주로 시장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뉴스하고 테마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이후